5번부터 보시면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 기간은 어딘가 그랬는데 한국 회계 기준원입니다. 한국 회계 기준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한국 시대 국제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이원화되었다. 틀렸네.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 그래서 우리는 이원화가 아니라 3원화 돼 있어요. 왜냐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날 재무정보는 무엇뭐로 이해하여 재무정보의 공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우리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뭘로 봐요? 공공재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규제접근법을 쓰는 거거든요. 모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공공재로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8번 우리나라 재무정보가 법률에 의해서 강제 공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법인세법도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법인세법은 그냥 세금 내는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요. 9번 보시면 상장 중소기업은 저한테 가끔씩 그러더라고. 중소기업인데 상장할 수 있네요. 여러분, 상장 비상장은 코스닥 코스피시장에 우리 회사 유가증권이 우리 회사가 등록돼서 유가증권이 거래가 될 수 있으면 상장이고, 거래가 안 되면 비상장이에요.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따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 업무하시는데 담당자 어떤 거래처 사장님이 와서 그래요. 김 과장님, 김 대리님, 저희 회사 중소기업이에요? 아니에요. 그 뭐라고 해요?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데 당연히 중소기업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중소기업 나오면 사실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소기업 회계 기준도 상장기업이 아니면서 외부 감사를 안 받으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거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로 따져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중소기업 나오면 다 무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상장기업이면 무조건 IFRS 써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유시장 접근법은 회계정보의 공공재로 인식하여 아이고 틀렸죠. 회계정보를 공공재로 인식하면 자유시장 접근법이 아니라 규제접근법이에요. 틀렸고. 7번 우리나라는 재무정보가 법률에 의해서 강제 공시되며 했던 얘기 또 나왔네. 법인세법 포함하지 않는다. 그쵸? 맞는 소리. 법인세법 포함하지 않는다.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12번 똑같은 얘기 또 나왔죠. 이거 책이 이럴 리가 없는데. 중소기업 무시하시고. 상장이니까 상장이면 IFRS만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일반 회계기업 모습 똑같은 얘기 또 나왔어요. 자 13번 보시면 한국시대 국제회계 도입으로 회계 문제에 대한 정보의 간섭이 증가되면 중립성이 하락한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한국 회계 기준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특정 기업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요. 괜찮을까요? 지금은 다 부질없는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은 백화점에서 여러분 이런 식이거든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마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직매입이 있고 오픈마켓 구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니네 요즘에 옷 잘 만든다며 내가 옷을 사와서 직접 팔게. 이게 직매입이거든요. 90원에 사와서 내가 이걸 100원에 판다고요. 근데 직매입 같은 구조 같은 경우엔 내가 90원 주고 사와서 진짜 내게 됐어. 이걸 1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얼마로 인식하냐면 100원을 인식해요. 근데 오픈마켓은 니네 물건 잘 팔린다며 우리 백화점 우리 마트 가서 팔아. 이런 구조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팔아도 나는 중간에서 수수료 10원만 수익으로 인식하거든요. 뭐 이런 구조가 있어요.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마트랑 롯데랑 유통 1, 2등을 달릴 때가 있었죠. 참. 유통 1, 2등을 달릴 때 서로 매출 1등 하고 싶었다고요. 매출 1등. 근데 과거에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팔던 과거에 이렇게 팔던 수익은 이렇게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마트가 롯데 유통 1등 자리를 뺏어오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갖고 롯데가 그 기준에 맞춰갖고 계약서 다시 쓰고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롯데가 1등이 됐지만,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회계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유리하고 어떤 기업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압력 집단이 압력도 많이 행사하고 로비도 많이 받았다고요.
그럼 중립성이 하락하겠지. 하지만 IFRS는 어디서 만드는 줄 아세요? 국제회계기준원 유럽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갖고 와서 번역만 한다고요. 사실은 해석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로비를 좀 하고 싶어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립성이 오히려 하락되지 않고 올라갑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봤고요. 우리 14번 볼게요. 한국시스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 중시하고 맞고요. 가급적으로 해석서 발행을 자제한다. 네가 생각해봐. 내가 해석서를 왜 쓰니? 이런 거기 때문에 해석서 발행을 자제합니다. 맞는 소리 나와 있고요. 15번 비상장 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비상장인데 외부 감사를 받는데 그럼 IFRS를 쓸 수도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쓸 수도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선택할 수 없다. 틀렸네. 쓸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개념 완성 문제도 봤고요. 넘겨서 이제 문제를 좀 하나씩 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별표가 치어져 있는데 별표가 좀 적다. 그럼 저희 시험에 사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 문제들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 옛날 문제들이 좀 많아요. 자, 보시면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재무회계는 재무제표에 초점을 두는 회계로 재무제표에는 주석도 포함된다. 맞죠? 재무회계라는 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니까 이것도 맞는 소리고 재무회계는 경제 내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맞죠? 우리가 재무제표 보고 더 좋은 데 투자하잖아요. 맞는 소리. 3번 재무회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형평성 문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돼요. 재무제표를 보고 직원들이 우리 회사 이렇게 이익 많이 나는데 저희 성과금 많이 주세요. 네 번째, 재무회계는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재무적 자원을 도달하기 위한 회계는 아니다. 회계 맞아요.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투자자 채권자. 투자자 채권자한테 재무제표를 보고 이거 보세요. 우리 자산 부채 이렇고요. 성과 이렇게 좋잖아요.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적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회계가 맞습니다. 답을 틀렸고요. 5번 재무회계는 경영자의 수탁책임 보고 기능을 한다 나와 있는데 이게 수탁책임이 뭐냐면요. 여기다 쓸게요. 투자자가 있어요. 여기 기업이 있으면 자금을 이렇게 보낸다고요. 그럼 경영자가 뭐 해줘야 돼요? 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갖고 회사를 잘 운영해 줘야겠죠. 그걸 경영자의 뭐라고 그래? 수탁 책임이라고 해요. 투자받은 돈 잘 운용할 책임. 근데 투자자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정말 경영자가 내 돈 받아갖고 잘 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경영자가 이 수탁자한테, 투자자한테 뭘 보여줘야 되냐면 받은 돈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 수탁 책임을 보고 해야 됩니다. 이때도 수단이 되는 게 뭐예요? 재무제표, 재무회계를 통해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탁 책임이 뭐라고요? 수탁 책임 보고가 뭐라고요? 투자받은 돈 잘 운영하는 걸 보여줘야 될 보여줘야 되는 거.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4번까지 봤어요. 자, 넘겨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얘도 옳은 건 물어봤는데 뭐 하나씩 볼까요? 틀린 게 뭐가 있었는지? 보시면 회계 정보를 공공재로 인식해서 자유조건법에 따라 하하 공공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유조건법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규제조건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나라 재무정보의 공시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공시 강제하고 있어요. 상장기업은 공시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상장기업 아니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아요. 뭐가 들어가요? 주석이 들어가죠. 틀렸고요. 4번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수탁책임의 보고 기능을 갖고 있다. 어머! 1번에서 했던 얘기네. 맞는 소리. 5번 우리나라는 한국주택 국제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이완했다. 아니야. 중소기업 회계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했던 얘기예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있어야 된다. 2번 경영자의 수탁책임에 대한 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이랑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에 더 투자하는 게 효율적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규제정보법에 의해서 회계원칙을 제정하고 있다.
맞는 소리죠. 그래서 당연히 공시를 해야 돼요.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재무에게는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재무적 자원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준다. 맞죠? 그 재무 정보를 보고 투자자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테니까. 5번 비상장 기업에서 외부 감사를 받는데. 사실 잠깐만요. 아니 비상장 기업인데 외부 감사 받을 수 있죠. 얘기했잖아요. 비상장 기업에서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은 IFRS를 쓸 수도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몇 번이 틀렸어요? 5번이 틀렸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